30년 전 화재 사건의 진실이 노숙자의 생방송에서 드러났다. 노숙자가 20년 징역을 선고받다. 30년 전의 비극이 한순간에 세상 앞에 드러났다. 노숙자는 화려한 저택 안에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넘쳤고 화면 속 그녀의 손목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팔찌는 부와 성공을 과시하듯 빛났다. 시청자들은 그녀의 호화로운 삶에 열광하며 댓글로 찬사를 쏟아냈다. 이 집 정말 꿈만 같아요. 그녀는 웃으며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은 그녀를 더욱 고양시켰고 그녀의 얼굴엔 승리자의 미소가 번졌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아, 잠깐만요. 이거 받아야겠어요. 노숙자는 살짝 당황했지만 여유롭게 웃으며 방송을 끝내려 했다. 하지만 손이 미끄러져 잘못된 버튼을 눌렀다. 그녀는 방송이 꺼졌다고 믿었지만 전화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수천 명의 시청자들에게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전화를 받았다. 전화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30년 전 정윤희의 집을 태운 화재의 보험금을 노숙자와 함께 갈취했던 보험 판매원의 목소리였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경찰이 자신을 쫓고 있으며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절박한 호소였다. 노숙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차갑게 대답하며 책임을 전부 부인했다.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며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단호히 주장했다. 하지만 상대방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무슨 소리야? 난 아무것도 몰라. 돈. 무슨 돈. 내가 그런 거 받은 적 없어. 갑작스럽게 폭발하듯 보험 판매원은 노숙자의 과거를 폭로했다. 노숙자, 당신이 뭘 했는지 내가 다 알아. 30년 전 그 화재. 정윤희 집을 태운 게 당신이었잖아. 그 불에 윤희 씨 남편이 죽었고 모든 재산이 잿더미가 됐다고. 당신은 살인자야. 30년 전 노숙자가 정윤희의 집에 불을 질렀고 그 화재로 정윤희의 남편이 목숨을 잃었다는 끔찍한 진실이었다. 그녀는 노숙자를 살인자라 부르며 저주하듯 소리쳤다. 노숙자의 손이 떨렸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동자는 공포로 흔들렸다. 그녀는 다급히 전화를 끊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 라이브 방송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녀의 범죄는 수천 명의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전파되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혼란으로 뒤덮였다. 뭐야, 이게 사실이야. 노숙자가 살인자라고. 화재가 고의였다니. 시청자들은 충격에 빠졌고 인터넷은 노숙자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포털 사이트는 노숙자, 30년 전 화재의 주범, 정윤희 가문의 비극 같은 기사들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같은 시각. 정윤희는 우연히 노숙자의 라이브 방송을 보게 되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으로 클릭했지만 폭로의 순간을 듣는 순간 그녀의 세상은 무너졌다. 30년 전 그녀의 남편을 앗아가고 집과 재산을 잿더미로 만든 화재의 배후가 이웃이었던 노숙자였다는 사실은 그녀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다. 눈물은 흘렀지만 분노가 그 눈물을 집어삼켰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내려놓고 동생 정호성에게 전화했다. 정호성은 누나의 절절한 목소리를 듣자마자 즉각 행동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보험 판매원의 행방을 추적했다. 이미 경찰에 신고된 그 여자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결국 체포된 그녀는 경찰서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노숙자가 화재를 계획했고 보험금을 갈취하기 위해 자신을 끌어들였다는 자백이었다. 정윤희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고통과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녀는 즉시 노숙자를 고소했고 법정은 뜨거운 전쟁터가 되었다. 재판에서 드러난 노숙자의 치밀한 음모는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30년 전 그녀는 정윤희의 행복한 가정을 질투했다. 그 질투는 그녀를 괴물로 만들었고 결국 화재를 일으켜 정윤희의 모든 것을 파괴했다. 보험금은 노숙자와 공모한 보험 판매원이 가짜 서류로 갈취했고 정윤희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재판정에서 노숙자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려 했지만
보험 판매원의 증언과 쏟아지는 증거들은 그녀를 철저히 올감했다. 판사는 엄중한 목소리로 선고했다. 고의적 방화와 살인,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20년 징역. 노숙자는 무너지듯 법정 바닥에 주저앉았다. 정윤희는 법정 밖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30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밝혀졌지만 잃어버린 남편과 행복했던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오성의 품에 안겨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으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노숙자의 몰락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다. 그녀의 라이브 방송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탐욕과 잔인함에 분노했다. 정윤희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그녀의 정의를 향한 싸움은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다. 정호성은 누나를 위해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다. 노숙자의 저택에서 발견된 은밀한 문서들을 조사하며 그는 그녀가 30년간 숨겨온 더 큰 음모를 파헤쳤다. 그 문서들 속에는 정윤희 가문의 재산을 노린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일까? 정윤희는 이 모든 고통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드라마는 진실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시청자들은 숨을 죽이고 다음 전개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정호성은 노숙자의 저택에서 발견된 낡은 서류 상자를 열었다. 어두운 지하실, 먼지 쌓인 종이 더미 속에서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 안에는 정윤희 가문의 재산을 둘러싼 비밀이 담겨 있었다. 30년 전 화재로 모든 것을 잃은 정윤희의 삶은 단순한 질투에서 비롯된 비극이 아니었다. 문서들은 노숙자가 정윤희의 남편, 최민재의 사업을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음을 보여주었다. 최민재는 당시 지역에서 가장 유망한 건설 사업가였고 그의 성공은 노숙자의 남편인 박건우의 질투를 불러일으켰다. 문서에는 박건우와 노숙자가 공모해 최민재의 사업 자금을 빼돌리고 화재를 위장해 보험금을 갈취하려 했던 음모가 적혀 있었다. 그러나 충격적인 사실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정호성이 한 장의 서류를 더 넘기자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노숙자가 화재 직후 최민재의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 기록을 조작했다는 증거가 거기에 있었다. 그녀는 최민재가 화재로 죽은 것이 아니라 혼수 상태에 빠진 그의 생명을 끊기 위해 의료진을 매수했다는 기록이었다. 정호성은 손을 떨며 서류를 내려놓았다. 이건 단순한 화재가 아니야? 살인이었다. 정호성은 즉시 이 문서를 정윤희에게 가져갔다. 정윤희는 서류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남편은 화재로 죽은 것이 아니라 노숙자의 손에 의해 의도적으로 생명을 잃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가슴을 다시 한번 찢었다. 하지만 이번엔 눈물 속의 분노가 아닌 결심이 자리 잡았다. 오성아, 이걸로 끝낼 거야. 노숙자는 내 모든 걸 빼앗았지만 이제 내가 그녀를 무너뜨릴 차례야. 정호성은 누나의 단단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문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새로운 증거는 노숙자의 재판을 완전히 뒤바꿨다. 법정은 다시 뜨거운 전쟁터가 되었다. 노숙자는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새로 드러난 병원 기록과 그녀의 서명이 담긴 조작된 문서들은 그녀를 도망칠 곳 없는 함정으로 몰아넣었다. 재판 중 또 다른 반전이 터졌다. 정호성이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노숙자의 옛 동료, 박건우의 비서였던 최은정이 법정에 증인으로 등장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30년 전의 진실을 밝혔다. 박건우가 최민재의 사업을 무너뜨리기 위해 노숙자와 함께 화재를 계획했고 그 과정에서 최은정은 그들의 지시를 따랐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죄책감을 견딜 수 없었다. 제가 그날 밤 불을 붙이는 걸 도왔어요. 노숙자 씨가 저에게 돈을 주며 입을 다물라고 했죠. 법정 안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정윤희는 증인석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판사는 노숙자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했고 그녀는 결국 모든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호성은 문서들 속에서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다. 노숙자가 최민재의 사업 자금을 빼돌린 돈으로 세운 비밀 계좌가 존재했다는 사실이었다. 그 계좌는 해외에 숨겨져 있었고 노숙자가 지금껏 호화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자금의 원천이었다. 정호성은 국제수사팀과 협력해 그 계좌를 추적했고 그 돈이 정윤희 가문의 재산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정윤희는 이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성에게 말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남편을 되찾을 순 없지만 적어도 그의 명예는 되찾고 싶어. 그녀는 그 돈을 지역 사회를 위한 기부로 돌리기로 했다. 최민재의 이름으로 세워질 재단은 불의의 사고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데 쓰일 터였다. 한편 노숙자는 감옥에서 자신의 몰락을 되새기며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녀의 저택은 압류되었고 그녀가 자랑하던 모든 것은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가장 괴롭힌 것은 세상의 비난이 아니었다. 바로 정윤희의 눈빛이었다. 재판장에서 마주친 정윤희의 눈은 분노나 증오가 아닌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연민으로 가득했다. 드라마는 점점 더 숨막히는 전개로 치달았다. 정호성은 문서들 속에서 마지막 비밀을 발견했다. 최민재가 죽기 직전 노숙자에게 보낸 편지였다. 그 편지에는 그가 노숙자의 음모를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내 가족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난 당신을 용서할게. 다만 내 가족을 건드리지 말아줘. 그 편지를 읽은 정윤희는 무너지듯 울었다. 그녀의 남편은 끝까지 그녀와 가족을 지키려 했던 것이다. 이 편지는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되었다. 노숙자의 마지막 방어선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감옥에서 홀로 자신의 죄를 되새기며 자신이 파괴한 삶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다. 정윤희는 법정 밖에서 오성과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민재가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치유의 시작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드라마는 또 다른 반전을 예고했다. 정호성이 발견한 문서들 속에는 최민재의 사업 파트너였던 한 인물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그는 현재 정윤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유력한 정치인으로 노숙자와의 연결고리가 의심되었다. 과연 이 인물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을까? 정윤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또 다른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시 일어섰다. 시청자들은 이 숨막히는 전개에 숨을 죽였다. 정윤희의 복수는 단순한 개인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와 진실을 향한 거대한 여정이었다. 다음 화에서 어떤 비밀이 더 드러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